여러분, 팔불출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자식 자랑이나 배우자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팔불출이라고들 부르는데요. 이는 8가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을 덜 떨어진 사람으로 간주하여 팔불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식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크다는 것인데요. 나이 들면 자식 자랑, 손자 자랑하는 낙으로 산다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자식 키우고 가족을 건사하느라 자기 삶을 가꿀 시간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남은 건 자식뿐임을 알게 된 걸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은 공짜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자랑하고픈 대상입니다. 이런 자식과 손주 자랑은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입니다. 요즘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여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보태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저 냉소한 반응일 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년퇴직을 한 60대 후반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4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후 저는 현재 2명의 결혼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일에 열중하며 잘 지내고 있어 별다른 걱정이 없으나 작은 아들의 상황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비록 공무원으로서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두 아들이 교육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사업 자금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런 요청은 사실상 제게 돈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아들의 결정이 저에게는 무모해 보였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비록 현재의 생활에 큰 무리는 없지만 두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인해 큰 금액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의 자산은 약간의 농지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부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결혼할 때 제가 준비해준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내도 아들이 사업을 잘 운영할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선 현금이 부족해 작은 아들에게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던 중 작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업 제안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은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사업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났고 작은 아들은 이 사업이 큰 수익을 약속한다며 시작만 하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입니다. 심지어 제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면 생활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다양한 감정 표현의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나 역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작은 아들이 처음으로 부모에게 큰 부탁을 하고 있으니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자금을 마련해 주라고 저에게 조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교차합니다. 자금을 마련해 준다면 큰 아들과의 공평성 문제와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부탁을 완강히 거절하는 것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처럼 작은 아들의 강한 요청과 사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내의 의견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어려운 숨을 헐떡이며 앞에 나타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만약 부모로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여 자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부모의 지위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아빠 찬스라 비판하며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은 순수한 지원의 의미일 뿐입니다. 만약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비판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노후를 위해 아껴둔 재산이 전부인 상황에서 자녀가 사업 자금을 요청한다면 그 결정에는 많은 고민과 부담감이 따를 것입니다. 자녀의 요청을 한번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번 지원이 계속되어 또 다른 지원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의 도움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가 소유한 재산의 크기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대감과 갈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은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며 반대로 재산이 적을수록 그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력이 더 크고 재산이 적을수록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자녀의 사업자금 요청에 대한 부모의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자녀의 성공에 대한 믿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가능한 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자녀를 유복하게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소망 중 하나일 수 있고 이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겉보기에는 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풍부하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의 질을 높여주며 가정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자녀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들은 겉으로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립심을 기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모순된 심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자녀들이 자립을 원하면서도 경제적 안정과 편안함이 보장된 부모님의 지원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에서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식과 손주를 자랑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을 소홀히 하며 살아온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서 남은 가장 큰 보람이 바로 자식과 손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식과 손주에 대한 자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이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면서까지 하고 싶어하는 깊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전원주 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과 함께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는 모습에서 그의 외로움과 불안감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자신도 함께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냈지만 자식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서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원주 씨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 청소나 반찬이 필요할 때 자식들을 부르고 그들이 왔을 때 용돈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안타까운 시도일 뿐입니다.
가장 속상한 순간은 며느리가 용돈을 받자마자 이를 세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로 가족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원주 씨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남일 같지 않은 공감을 일으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들은 다를 것이라고 믿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부모와 성인이 된 자식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특히 결혼한 자식에게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모두 넘기고 가정을 합치는 일은 가족 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집을 감옥 같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가 찾아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평화로울 수 있으나 심리적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모두에게 그 공간은 마치 감옥과 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뿌리와 같은 존재로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부모의 안녕은 자녀의 성장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 하면 오히려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한 생명체는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분리가 상호 간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위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친구로 여기며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시골에 사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날 하루 어디에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다음 날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어버이날임을 상기시켰지만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철마다 찾아오는 반면 자신들의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는다며 어머니는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며 밖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혼자서 밥상을 치우며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자신의 책임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부부는 자신들의 삶을 받아들이며 자식들을 기다리는 대신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는 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자식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막내딸과 사위가 어버이날을 맞아 쑥 버무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모습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보여주며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게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버이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야기네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이 주는 힘과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는 때로 큰 선물이나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과 마음에서 더욱 깊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몇 년 전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위와 결혼한 딸을 맞이했던 어머니는 마음 한켠에 늘 딸을 향한 애틋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카네이션 2송이를 선물하며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양가 부모님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랐죠. 그리고는 쑥떡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쑥떡의 맛에 감탄하며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정을 나누었어요. 사위는 예기치 않게 술병을 꺼내며 작년에 산에서 직접 캔 산삼으로 담근 산삼주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사위의 세심한 배려에 아버지는 감동을 받았고 그간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족한 사위를 잘 부탁드립니다.
사위의 말에 가족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감정에 북받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며 별다른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과 이렇게 가족이 함께 어버이날을 보낼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던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소중함과 함께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쑥 버무리 떡을 맛있게 만들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떡을 내 평생 먹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동안 나는 항상 아들이나 형제에게만 신경을 썼지 딸에게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이 이렇게 깊음을 이제야 깨닫고 나니 자식을 차별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딸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들들로 인해 서운했던 마음도 해소되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려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많은 미안함도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밖에서는 씨암탉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키웠던 자식들을 위해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딸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을 위해 씨암탉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며 장모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황송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옛말처럼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몸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다하는 딸의 모습에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효도에 대해 단순하게 정해 내릴 수는 없지만 마치 자신의 몸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잘 모시지 않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늙어 자식 덕분에 편안해진다는 것은 자식의 효행이 바로 그 의미를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아름다운 사이클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다 싶으면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프실 때는 자신의 피곤함이나 졸음을 핑계로 해가 뜨기를 기다린 후에야 병원에 모시겠다며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잠에 들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은 밤새도록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자녀는 자기 자신의 잠 못 이루는 불편함을 부모님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으로 여기며 부모님의 고통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 여러 방면에서 능력이 뛰어날 수는 있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넓은 마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과 한 집에 살 때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효도를 보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의 배우자로부터의 지속적인 반대나 처가나 시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외면하는 이들은 나중에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부메랑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면서 현재의 풍요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나중에 부모님께 잘 내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 배우자를 위해 현재의 자금을 사용하며 효도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효도를 받아야 할 부모님은 영원히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며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과 수십 년 후에는 자신도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모든 헌신을 다해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와 손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삶의 큰 기쁨을 느낀다는 말처럼 이러한 순환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자신에게 남은 것이 오직 자식들의 부양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자식과 손주에 대한 자랑은 그만큼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대상이기에
사람들은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전원주 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속상해하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외롭다고 느끼며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생길까 봐 문을 열어두고 잠을 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전원주 씨는 또한 자식들이 자신을 보러 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집 청소가 필요하거나 반찬이 부족할 때 자식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오면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주면 자식들이 바로 일어나서 가버린다며 가족들이 집에 오면 돈을 언제 줄지만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느낍니다. 특히 며느리가 돈을 받고 나서 바로 돌아서 돈을 세는 모습을 보고 가장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원주 씨에게 있어 가족들이 자신을 할머니나 어머니로 보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만 바라볼 때 그 아픔은 더욱 커집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사랑과 정성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도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 자식들은 부모님을 전부로 여기며 그들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제는 부모님과 자식 사이의 역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뿌리이며 이 뿌리가 튼튼해야 자식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려 하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숨막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시골에 사시는 한 노부부의 일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날 하루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소 무뚝뚝하게 바람을 쐬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어버이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언급하며 옆집에서는 이미 자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의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부재에 대해 한숨을 쉬며 푸념을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의 삶을 지지하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저 서운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서로에게 서운함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말씀 대신 기침으로만 대답하셨죠. 부모님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들의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셨고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 하더라도 자식을 돌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치우며 자식들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 듣기 싫어 밖으로 나가셨죠. 어버이날이 밝아오면서 다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지만 이 집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아침 식사도 거르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어머니는 여기저기서 아버지를 찾으셨지만 행방이 묘연했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곳인 광창고로 가셨고 거기서는 아버지가 준비해둔 낯선 보따리 2개를 발견하셨어요. 보따리 안에는 큰아들의 관절염과 신경통, 작은 아들의 간 건강을 위해 준비한 참기름, 고춧가루, 엄나무 껍질, 민들레 뿌리 등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자식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조용히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언제 준비하셨는지, 어려운 곳을 다니며 재료들을 모으신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끼셨어요. 또한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잠기셨죠. 그리고는 동네에서 아버지를 발견하셨는데 아버지는 혼자서 동네 입구만 바라보며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하셨고 아버지는 마지못해 따라오셨죠. 아버지는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은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기다림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들이 오길 기대하며 키워온 씨암 닭을 먹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까워할 것 없다. 자식 복도 없는데 하시며 아침 밥상을 준비하시던 중 평소에는 잘 다치고 구박만 받았던 막내딸과 사위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힘겹게 들어선 딸과 사위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건강을 염려하셨지만 딸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쑥 버무리 떡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새벽부터 정성스레 만든 쑥 버무리 떡과 함께 카네이션을 선물로 드리며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위는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산삼주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산에 가서 직접 캔 산삼으로 만든 술이었죠. 평소 소중히 여기던 산삼을 팔지 않고 술로 담아 장인어른께 드리려고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신 아버님은 자신도 몰랐던 딸의 깊은 마음과 효심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만을 바랐지만 실상은 딸이 자신에게 더 가까운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을 통해 받은 사랑과 정성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후 씨암 닭을 잡는 소리가 들리며 그것이 사위를 위해 장인어른께서 직접 준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가족 간의 사랑과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며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음을,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실감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들 없이 우리의 존재는 불가능하죠. 삶 속에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살아 계실 때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 우리는 이를 잊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에게 우리는 존경과 사랑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주는 길이며 부모님이 나이 들어 우리에게 의지하게 될 때 그 의미를 더욱 깊게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거두더라도 결코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아픔에 언제나 앞장서서 대응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과 새로운 가정을 이룬 뒤에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미래를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성공해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의 풍요로움에 안주하기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듯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도 한정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부모님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자식들로부터 동일한 사랑과 효행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실천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기에 적합한 날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팔불출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자식 자랑이나 배우자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팔불출이라고들 부르는데요. 이는 8가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을 덜 떨어진 사람으로 간주하여 팔불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식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크다는 것인데요. 나이 들면 자식 자랑, 손자 자랑하는 낙으로 산다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자식 키우고 가족을 건사하느라 자기 삶을 가꿀 시간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남은 건 자식뿐임을 알게 된 걸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은 공짜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자랑하고픈 대상입니다. 이런 자식과 손주 자랑은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입니다. 요즘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여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보태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저 냉소한 반응일 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년퇴직을 한 60대 후반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4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후 저는 현재 2명의 결혼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일에 열중하며 잘 지내고 있어 별다른 걱정이 없으나 작은 아들의 상황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비록 공무원으로서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두 아들이 교육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사업자금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런 요청은 사실상 제게 돈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아들의 결정이 저에게는 무모해 보였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비록 현재의 생활에 큰 무리는 없지만 두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인해 큰 금액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의 자산은 약간의 농지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부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결혼할 때 제가 준비해준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내도 아들이 사업을 잘 운영할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선 현금이 부족해 작은 아들에게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던 중 작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업 제안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은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사업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났고 작은 아들은 이 사업이 큰 수익을 약속한다며 시작만 하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입니다. 심지어 제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면 생활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다양한 감정 표현에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나 역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작은 아들이 처음으로 부모에게 큰 부탁을 하고 있으니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자금을 마련해 주라고 저에게 조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교차합니다. 자금을 마련해 준다면 큰 아들과의 공평성 문제와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부탁을 완강히 거절하는 것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처럼 작은 아들의 강한 요청과 사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내의 의견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어려운 숨을 헐떡이며 앞에 나타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만약 부모로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여 자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부모의 지위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아빠 찬스라 비판하며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은 순수한 지원의 의미일 뿐입니다. 만약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비판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노후를 위해 아껴둔 재산이 전부인 상황에서 자녀가 사업 자금을 요청한다면 그 결정에는 많은 고민과 부담감이 따를 것입니다. 자녀의 요청을 한번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번 지원이 계속되어 또 다른 지원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의 도움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가 소유한 재산의 크기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대감과 갈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은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며 반대로 재산이 적을수록 그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력이 더 크고 재산이 적을수록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자녀의 사업자금 요청에 대한 부모의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자녀의 성공에 대한 믿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가능한 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자녀를 유복하게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소망 중 하나일 수 있고 이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겉보기에는 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풍부하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의 질을 높여주며 가정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자녀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들은 겉으로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립심을 기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모순된 심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자녀들이 자립을 원하면서도 경제적 안정과 편안함이 보장된 부모님의 지원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에서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식과 손주를 자랑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을 소홀히 하며 살아온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서 남은 가장 큰 보람이 바로 자식과 손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식과 손주에 대한 자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이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면서까지 하고 싶어하는 깊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전원주 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과 함께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는 모습에서 그의 외로움과 불안감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자신도 함께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냈지만 자식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서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원주 씨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 청소나 반찬이 필요할 때 자식들을 부르고 그들이 왔을 때 용돈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안타까운 시도일 뿐입니다. 가장 속상한 순간은 며느리가 용돈을 받자마자 이를 세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로 가족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원주 씨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남일 같지 않은 공감을 일으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들은 다를 것이라고 믿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부모와 성인이 된 자식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특히 결혼한 자식에게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모두 넘기고 가정을 합치는 일은 가족 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집을 감옥 같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가 찾아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평화로울 수 있으나 심리적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모두에게 그 공간은 마치 감옥과 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뿌리와 같은 존재로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부모의 안녕은 자녀의 성장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 하면 오히려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한 생명체는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분리가 상호 간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위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친구로 여기며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시골에 사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날 하루 어디에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다음 날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어버이날임을 상기시켰지만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철마다 찾아오는 반면 자신들의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는다며 어머니는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며 밖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혼자서 밥상을 치우며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자신의 책임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부부는 자신들의 삶을 받아들이며 자식들을 기다리는 대신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는 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자식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막내딸과 사위가 어버이날을 맞아 쑥 버무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모습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보여주며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게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버이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야기네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이 주는 힘과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는 때로 큰 선물이나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과 마음에서 더욱 깊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몇 년 전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위와 결혼한 딸을 맞이했던 어머니는 마음 한켠에 늘 딸을 향한 애틋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카네이션 2송이를 선물하며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양가 부모님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랐죠. 그리고는 쑥떡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쑥떡의 맛에 감탄하며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정을 나누었어요. 사위는 예기치 않게 술병을 꺼내며 작년에 산에서 직접 캔 산삼으로 담근 산삼주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사위의 세심한 배려에 아버지는 감동을 받았고 그간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족한 사위를 잘 부탁드립니다. 사위의 말에 가족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감정에 북받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며 별다른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과 이렇게 가족이 함께 어버이날을 보낼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던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소중함과 함께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쑥 버무리 떡을 맛있게 만들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떡을 내 평생 먹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동안 나는 항상 아들이나 형제에게만 신경을 썼지 딸에게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이 이렇게 깊음을 이제야 깨닫고 나니 자식을 차별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딸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들들로 인해 서운했던 마음도 해소되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려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많은 미안함도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밖에서는 씨암탉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키웠던 자식들을 위해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딸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을 위해 씨암탉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며 장모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황송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옛말처럼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몸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다하는 딸의 모습에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효도에 대해 단순하게 정해 내릴 수는 없지만 마치 자신의 몸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잘 모시지 않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늙어 자식 덕분에 편안해진다는 것은 자식의 효행이 바로 그 의미를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아름다운 사이클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다 싶으면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프실 때는 자신의 피곤함이나 졸음을 핑계로 해가 뜨기를 기다린 후에야 병원에 모시겠다며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잠에 들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은 밤새도록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자녀는 자기 자신의 잠 못 이루는 불편함을 부모님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으로 여기며 부모님의 고통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 여러 방면에서 능력이 뛰어날 수는 있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넓은 마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과 한 집에 살 때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효도를 보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의 배우자로부터의 지속적인 반대나 처가나 시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외면하는 이들은 나중에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부메랑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면서 현재의 풍요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나중에 부모님께 잘 내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 배우자를 위해 현재의 자금을 사용하며 효도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효도를 받아야 할 부모님은 영원히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며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과 수십 년 후에는 자신도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모든 헌신을 다해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와 손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삶의 큰 기쁨을 느낀다는 말처럼 이러한 순환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자신에게 남은 것이 오직 자식들의 부양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자식과 손주에 대한 자랑은 그만큼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대상이기에 사람들은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배우 전원주 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속상해하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외롭다고 느끼며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생길까 봐 문을 열어두고 잠을 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전원주 씨는 또한 자식들이 자신을 보러 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집 청소가 필요하거나 반찬이 부족할 때 자식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오면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주면 자식들이 바로 일어나서 가버린다며 가족들이 집에 오면 돈을 언제 줄지만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느낍니다. 특히 며느리가 돈을 받고 나서 바로 돌아서 돈을 세는 모습을 보고 가장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원주 씨에게 있어 가족들이 자신을 할머니나 어머니로 보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만 바라볼 때 그 아픔은 더욱 커집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사랑과 정성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도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 자식들은 부모님을 전부로 여기며 그들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제는 부모님과 자식 사이의 역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뿌리이며 이 뿌리가 튼튼해야 자식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려 하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숨막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시골에 사시는 한 노부부의 일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날 하루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소 무뚝뚝하게 바람을 쐬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어버이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언급하며 옆집에서는 이미 자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의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부재에 대해 한숨을 쉬며 푸념을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의 삶을 지지하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저 서운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서로에게 서운함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말씀 대신 기침으로만 대답하셨죠. 부모님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들의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셨고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 하더라도 자식을 돌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치우며 자식들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 듣기 싫어 밖으로 나가셨죠. 어버이날이 밝아오면서 다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지만 이 집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아침 식사도 거르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어머니는 여기저기서 아버지를 찾으셨지만 행방이 묘연했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곳인 광창고으로 가셨고 거기서는 아버지가 준비해둔 낯선 보따리 2개를 발견하셨어요. 보따리 안에는 큰아들의 관절염과 신경통, 작은 아들의 간 건강을 위해 준비한 참기름, 고춧가루, 엄나무 껍질, 민들레 뿌리 등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자식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조용히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언제 준비하셨는지, 어려운 곳을 다니며 재료들을 모으신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끼셨어요. 또한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잠기셨죠. 그리고는 동네에서 아버지를 발견하셨는데 아버지는 혼자서 동네 입구만 바라보며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하셨고 아버지는 마지못해 따라오셨죠. 아버지는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은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기다림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들이 오길 기대하며 키워온 씨암 닭을 먹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까워할 것 없다. 자식 복도 없는데 하시며 아침 밥상을 준비하시던 중 평소에는 잘 다치고 구박만 받았던 막내딸과 사위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힘겹게 들어선 딸과 사위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건강을 염려하셨지만 딸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쑥 버무리 떡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새벽부터 정성스레 만든 쑥 버무리 떡과 함께 카네이션을 선물로 드리며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위는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산삼주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산에 가서 직접 캔 산삼으로 만든 술이었죠. 평소 소중히 여기던 산삼을 팔지 않고 술로 담아 장인어른께 드리려고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신 아버님은 자신도 몰랐던 딸의 깊은 마음과 효심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만을 바랐지만 실상은 딸이 자신에게 더 가까운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을 통해 받은 사랑과 정성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후 씨암 닭을 잡는 소리가 들리며 그것이 사위를 위해 장인어른께서 직접 준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가족 간의 사랑과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며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음을,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실감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들 없이 우리의 존재는 불가능하죠. 삶 속에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살아 계실 때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 우리는 이를 잊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에게 우리는 존경과 사랑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주는 길이며 부모님이 나이 들어 우리에게 의지하게 될 때 그 의미를 더욱 깊게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거두더라도 결코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아픔에 언제나 앞장서서 대응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과 새로운 가정을 이룬 뒤에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미래를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성공해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의 풍요로움에 안주하기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듯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도 한정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부모님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자식들로부터 동일한 사랑과 효행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실천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기에 적합한 날임을 잊지 마십시오.